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의원총회 4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들려오는 얘기를 보니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야 임마 너 나와. 그러니까 이분이 조광한 최고위원이고 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예. 이거 가지고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원래 이분은 원외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총회 참석 멤버가 아니에요. 어제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두 분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총회 의장이거든요. 네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의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송원석 원내대표 계속해서 이른바 윤어게인의 홍위병 역할, 장동혁 대표 홍위병 역할을 할 만한 원외 인사들을 지난번 의총에서도 불러가지고 그때도 좀 사달이 났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데 이런 그 모욕적인 그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그 문제화되고 문제시 될 수밖에 없고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왜 저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달을 만들었느냐. 책임 추궁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원래 의원총회가 또 당원 당규상에 그 전체 의원의 몇 프로 이상이 돼야지만 소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10명 이상의 소집 요구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원내대표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참석자를 하는데 지금 원외 최고위원 두 분이 들어와서 오늘 아침 기사에 많이들 지금 언급되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사실 어제 장종욱 대표에 대한 재신임 네. 투표도 나왔고 퇴진론도 나왔고 반대로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친장파라는 용어까지 쓰더라고요. 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네. 여기는 또 단합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목소리가 더 컸다고 의원총회에서는 봐야 되나요? 그런데 뭐 의원들 107명 의원들의 뭐 숫자를 세워볼 수는 없는 노릇인데 예. 어제는 뭐 거의 난장판 의원총회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뭐 그 부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이른바 당권파 뭐 그게 친장파일 수도 있고 네네. 여기서는 이제 한동훈 제명을 빨리 덮고 선거 모드로 국면 전환을 하자. 네네. 뭐 이런 건데 어제 의총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쇄신파의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지방선거 해보나 마나다.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당을 좀 제대로 핵심적인 건 전륜입니다. 전륜을 하면서 당을 쇄신하지 않는 한 이 상태에서 선거 치르는 건 의미가 없다. 백약이 무효다. 근데 장동혁 체제 그 당권파는 그게 아니다. 이제 한동훈 문제 정리했으니까 우리 단합해도 똘똘 뭉쳐서 가보자.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그게 안 먹힌다는 게 어제 의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네. 장 대표가 대표로서 지금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네. 수사를 통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고 한 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인데요. 그럼 애시당초 본인 당에서 수사 의뢰를 했었어야죠. 수사 의뢰를 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당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한동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먼저 질러놓고 이거 거의 뭐 정치적 살인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수사 의뢰하겠다?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얘기죠. 얼마나 이게 날탕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부실하게 한동훈을 제명했는가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다른 일로 그 부동산 관련한 일로 이제 국회를 왔다가 또 한 번 주말에 이어서 공개적으로 장 대표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를 했어요. 자, 오 시장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쇄신파들의 생각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는 백약이 무효다. 전륜해야 된다. 근데 어제도요.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 배경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충격받았던 게 네. 당원 게시판 문제가 12.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한 원인이 됐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계엄 선포 그 대국민 담화에서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했는데 네네. 그 숨은 원인을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발설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그런데 보시는군요. 그런데 그 12.3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이 망상 계엄이다라는 표현들 많이 여러 사람들이 썼어요. 네. 근데 당원 게시판 문제가 계엄의 원인이었다는 거야말로 이 망상 계엄이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사실 오늘로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최대 격전지가 결국 서울시장이 될 텐데 예.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 시장은 어제도 또 입장 밝혔지만 장동혁이 변하지 않는 한 자신도 뭐 바뀌는 게 없을 거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은 이제 본인은 분명히 입장을 표명을 했고 당내에서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규합해서 네네. 뭔가 그 선의의 압력을 가하지 않겠는가 당 지도부에 네. 확실하게 전륜해라. 네. 네. 사실은 현역 서울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당내에서 유력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지도부하고 계속 또 이렇게 일종의 대립각 세우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사실 높아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까지 장동혁 지도부가 해온 행태를 보면은 네. 그런데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내 목소리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요새 이 한동훈 제명 이후에 지방선거 출마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네. 게 있냐면요. 예. 공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공천 받은들 무엇하리.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은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공천을 받아본들 네네. 괜히 돈 쓰고 시간 허비하고 결과는 안 좋을 텐데.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네. 그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할지 궁금한데 지금 일단은 그 2월 8일에 또 대규모 북 콘서트를 하잖아요. 토크 콘서트. 토크 콘서트입니까? 예, 예. 네. 토크 콘서트. 예. 근데 이 토크 콘서트까지만 일정이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떻게 행보를 가져갈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진짜 보수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갈 건데 네. 뭐 당적이 있을 때랑 당적 박탈당했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뭐 민심경청 로드라든가 주요 현안에 대한 진짜 보수의 어떤 시각, 견해 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낼 거고요. 근데 문제는 6월 3일 지방선거 플러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제 한동훈 그러니까요. 전 대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초점인데 네네. 한동훈 대표가 판을 짜는 게 아니잖아요. 판이 어떻게 짜여진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판이 어떻게 짜여지는지를 확인해야지 한동훈의 선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네. 지금 시점에서 보시기에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한동훈 큽니까? 대표는 뭐 지방선거 안 나간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그 얘기를 출마 얘기를 계속해서 그건 뭐 네.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 그냥 뭐 재미로 하는 얘기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없고 네. 뭐 만약에 도전한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겠죠. 예. 지역은 어느 지역이 유력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당내에서는 뭐 영남 쪽에 보궐선거가 발생을 하면은 네네. 이 진짜 보수가 누구인지를 유권자 영남 그 보수의 본산인 영남 유권자분들께서 판단해 달라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의견이 제일 많습니까? 험지인 수도권에서 나와야 된다는 의견은 좀 아직은 뭐 일부 적은 편입니까? 있는데 예. 거의 뭐 7, 80%는 영남에 가서 진짜 보수가 누구인지 판단해 달라.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하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네. 네, 그 지금 출마가 어느 정도 판이 짜여진 그렇죠. 다음에나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그렇죠. 실질적인 이제 고민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어느 지역에 보궐선거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되겠죠. 네네. 자객 공천을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자객공정 한동훈을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자객으로 보낸다 그런 컨셉이잖아요. 네. 그건 뭐 호사가들의 얘기인데 네. 뭐 그거야 뭐 장동혁 대표의 그 뭐 마음이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꾸로요. 만약에 지금 언급한 네. 영남 지역에 보궐선거가 나와서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게 되면 네. 거꾸로 국민의힘 쪽에서 거기에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거꾸로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같은 직전까지는 같은 네. 당이었는데 네. 네?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크게 이게 이제 그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과연 누가 되느냐 또 지금 영남 지역의 민심이 유권자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를 또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긴 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아. 과거의 사례는 이제 네. 한동훈처럼 뭐 제명당해갖고 당적 박탈돼갖고 무소속 출마하는 경우가 아니고 네네. 공천 탈락을 해가지고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다음에 다시 당으로 돌아온 경우 뭐 홍준표도 그렇죠. 있고 주호영도 있고 많아요. 그런 네네. 사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 지도부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제명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짓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네. 조정은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외연 악장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당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뭐 거의 코미디 수준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중도는 허구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집도끼 우리 그 지지자들 똘똘 뭉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꾸만 중도 확장 얘기하는데 그거 허상이다. 그러다가 선거 판판이 지는 거 아니냐. 이 당권파들이 이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근데 어제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 인선 이 배경을 얘기하는데 중도 외연 확장에 적합한 인물이다. 뭐 네. 코미디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리고 네. 조정훈 의원이 뭐 나름대로 또 그 훌륭한 점이 많지만 이분이 보니까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네. 고성국 유튜브 나가서 고성국 씨에 대해서 평당원 아니에요? 평당원? 네. 당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이라는 표현을 3번을 쓰면서 특별 당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고성국 유튜브 나가서. 네. 근데 이런 분이 뭐 중도에 소구력이 있나요? 극우 유튜버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평화적 민주화를 이루어낸 그래서 우리 당사의 그 존영을 모셔야 된다. 사진 걸자. 이런 극우 인사를 특별 당원이라고 상찬하는 이런 분이 중도 소구력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외부 인재 영입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색깔, 윤어게인 색깔 인재 영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뭐 청년 우선 공천 뭐 등등 네, 뭐 이런 네. 컨셉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한남동에서 나와서 그 아크로비스토로 네네네. 가던 날 예. 그 윤석열 대통령과 뭐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했던 그 청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당으로 불러서 뭐 청년 우선 공천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일각에서 수도권의 친한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네. 공천을 못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예. 그 결과를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당무감사를 누구죠? 그 책임자가 이호선 위원장. 네. 예, 들이받는 손은 뭐 그 쳐내겠다, 찍어내겠다, 뭐 이런 그 발언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호선
그분이 뭐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도 발표를 했고 당명도 공모를 해가지고 조만간 아마 2월 달에는 새 당명을 내놓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선을 위한 채비를 마구 이제 이렇게 고삐를 네. 바짝 당기는 모습인데 지금 어제 의원총회를 보면서 이 지금 지선 준비 체제가 잘 되길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갈수록 그게 더 그런 생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어제 네네. 의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상태에서 당명을 바꾼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윤어게인을 넘어서 전두환 당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한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5.18 광주 학살을 자행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당을 만들면서 당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정의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민정당. 네, 네. 민정당. 네. 그리고 그 국정 지표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예? 민주를 파괴한 사람이 무슨 민주와 정의를 외치는 그 당명 한 데서 그 국민들이 믿어줍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데 초재선 모임은 또 대안과 미래는 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오늘 뭐 네. 회의도 한다고 선거 관련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진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저희 당 중진들이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대구시장 그 중진 많이, 후보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중진이라면 이렇게 당이 중차대한 전부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인데 묵직하게 한마디도 내놓고 좀 당의 중심을 좀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피하는 것 같아요. 좀 비겁하다고 봐요. 네. 지금 이제 격전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 서울, 경기, 좀 부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세요? 하여간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 부울경도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요. 부울경도요? 네, 부울경도. 왜냐하면 지금 경기지사는요. 네. 이쪽 민주당은 어제도 전현희 의원도 출마 네. 선언 서울시장이긴 네, 하지만 서울시장. 일단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당내 경쟁 자체가 많아서 그 주목도가 높잖아요. 근데 경기지사는 전혀 얘기도 없고요. 후보가 누가 있으십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9인난이에요. 경기지사 후보. 네. 어제 뭐 김문수 전 장관도 안 뭐 안 나온다고 나가겠다 네. 가닥을 잡았다는데 뭐 예. 뭐 후보군으로 거론돼도 안철수 의원, 김은혜 의원 다 안 나간다고 그러죠. 유승민 전 의원도 아니라고 하죠. 예. 그 9인난이에요. 경기지사 후보는. 경남지사, 부산시장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그래도 그나마 해볼 만한 승산이 좀 높다라고 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TK에 제일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부울경에 조금 그 후보 경쟁이 있고. 네네. 예, 좀 이런 상태죠. 예.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3월 초면 지금 네. 오늘부터는 교육감 후보 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예비 후보 네, 예비 후보 등록이잖아요. 등록하죠. 3월 초까지는 다 이제 후보 등록을 해야 될 텐데 네. 이번 달 안에 모든 게 좀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당 지도부가요. 예. 한동훈 제명을 빨리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예.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2달 일찍 이번 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공관이 발족이죠. 예. 네. 그러면 4년 전 지선 때보다 2달 빠른 겁니다. 그런데 네. 일단 조기 공천을 확정을 해주면 이제 그 공천 받은 분들이 네. 장동혁 대표 눈치 볼 이유가 없어요. 공천 확정됐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이제 선거에서 표가 되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도 장동혁 지도부는 공천은 가급적 늦게 주려고 할 거예요. 아, 공관위는 발족을 하지만 공관위는 하여간 한동훈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일찍 발족을 하지만 공천 확정은 최대한 늦춰야지만 이 당내 컨트롤이 된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제도 오세훈 시장도 전륜이란 네. 단어를 아예 쓰면서까지 강하게 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뭔가 당 지도부가 좀 다른 어떤 태도 보일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인적인 구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봅니다. 아, 장동혁 지도부의 대표뿐만 구조가요?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뭐 임명직으로 끌어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끊어내자 이게 뭐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북 콘서트와 토크 콘서트를 왔다 갔다 네. 했지만 결국 토크 콘서트가 맞는데 한 전 대표는요. 토크 콘서트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마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게 잘못하면요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출마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6월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실제로 출마하게 되면은 너 이거 사전선거 운동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할 거고요. 네네. 이게 진짜 보수 운동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뭐 그런 구상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가 2월 8일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모르죠. 그 다음에 또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일단은 뭐 이후에 예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이전에 예정된 잠실 체육관이 굉장히 큰 데인데 네. 거기서 하신 데다가 지금 또 그 입장료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요금을 받는 걸 갖고 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네. 비판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눈에 띄었어요. 토크 네. 콘서트에 대한 관심이. 이 토크 콘서트를 생각을 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그 전에도 예. 일산 킨텍스에서 12월에 한번 했었잖아요. 했었죠. 예. 근데 거기가 그 1,500석인가 2,000석 분이 안 돼 가지고 그 지지자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했어요. 작다고요. 그래서, 예. 좌석수가. 그래도 이 다음번에는 조금 큰 데서 하자라는 얘기가 뭐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도권에도 좀 큰 데로 잡다 보니까 이제 그 잠실 체육관이 된 거고요. 네네. 그걸 뭐 등급을 나눈다 하는데 아니 모든 게 다 그런 데 가서 하면 다 등급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 하는데도 다 등급이 있고요. 그 돈은 뭐 저기 어디 지방에서 하는데도 여기 잠실에서 하는 것보다 뭐 2배 이상 비싸고 그래요. 예.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한 메시지를 SNS 통해서 내놓고 있고 지금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돼가지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어떤 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하세요? 좀 그 코스피 5천이 되니까 내가 맘먹고 하면은 다 되나 보다. 그래서 약간 권력에 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이거는 아마 부동산 문제는 낭패를 볼 겁니다. 지금 장관 수석들 중에 26.5%가 그 다주택 소유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할까요? 할까요? 강남이나 뭐 이런데 그 알토란 같은 집을 팔까요? 내놓을까요? 일단 거기로 모든 시선이 집중될걸요. 네. 예. 선거를 앞두고 네.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계속 이슈화가 점점 커질 거를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다 이렇게 해석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네. 부동산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매번 뭐 20몇 번 했는데 판판이 그냥 실패하고 후퇴하고 불신만 가중시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밀리지 않겠다. 또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면은 그 심리에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그 심리가 좀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계산을 했을 수는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분들이 그거는 아주 또 도사 아닙니까? 집을 지금 파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장관과 수석들이 과연 솔선수범하느냐. 예. 그 부분을 많이들 주시할 거다. 그렇죠. 네. 예.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통합 논란이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추모 기간 끝나고 나니까 확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어떻게 흘러갈 걸로 생각하세요? 이런 게 초유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집권 이제 1년도 채 안 지났는데 집권 여당 내에서 거의 뭐 타협 불가능한 수준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이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현상이 왜 생겼을까? 이게 제1야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야당 때문에 그렇다. 네. 제1야당이 좀 똘똘하고 뭐 야무지고 그러면 이 집권 여당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네. 네. 근데 우리끼리 치고받고 권력 투쟁을 해도 쟤들한테는 이길 수 있어.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싸움에도 되지 않겠나?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